예, 들으신 대로 서울시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는데요. 이 조사단이 의혹의 핵심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일 궁금한 게 이 민간 합동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 민간 합동 조사단 말 그대로 뭐 법에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민하고 관하고 합동해서 이 어떤 의문점을 밝혀내겠다 이런 걸 꾸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강제 처분권.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권한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가지는 권한이거든요. 조사를 하는 기관이지 꾸리는 기관이 된 거지 이게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게 좀 한계점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근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밝혀야 될 게 성추행 혐의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계속 지속적으로 알렸는데 왜 시에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혐의점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SNS 같은 거. 근데 사실상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아마 얘기가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이제 외부 인사들이 참여를 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이 있기 때문에요. 투명하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외부 뭐 인권단체라든지 외부 전문위원이 그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의문점을 확인하려면 사실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증거는 결국은요. 지금 상황이라면 예컨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거나 그게 가장 필요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혹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틀 전에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일단 전 현직 비서실장들 그 피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조금 얘기가 다르죠. 피해 사실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사실을 위에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비서실장들은 그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정협 시장 권한 대행 등 포함해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처분권이에요. 예컨대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겠죠.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SNS를 이제 본다든지 메일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뭔가 밝혀낼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좀 쉽지도 않고요. 또 지금 보면 뭐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혀내는 부분에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말이죠.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부적절하게 유출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고소장 접수가 8일이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이틀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 밝혀진 사실 또 보도되는 사실에 따르면 7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젠더 특보가 이 상황을 보고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화면에 8, 9일 당시의 상황이 시간대로 1시간 30분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경찰의 첫 번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저녁 7시에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했고요. 저녁 7시에. 했고 밤 11시에 그 이후에 다시 서울시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젠더 특보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현안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날로 갑니다. 9일. 7월 9일이 돼서 오전 9시 10시에 전 비서실장이 공간에 방문을 했고 10시 44분에 우리가 알다시피 박 전 시장이 외출을 했고 1시 39분에 통화를 기점으로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5시 17분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8일 상황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말이죠.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3시에 그렇죠. 박 전 시장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데 대체 뭘 물어봤다는 겁니까? 일단은 임순영 특보의 얘기에 따르면요, 뭐 고소에 대한 정확한 누구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한 게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좀 들었다. 그 얘기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때는 이제 자신도 고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는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계략적인, 간략하게 시장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네. 임순영 전 특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신은 고소 여부를 알지 자신도 못했다. 몰랐다 그랬죠. 예.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 있다는 얘기만 네. 들었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임순영 특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예, 또 이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조금 전 말씀하셨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도 고소 사실은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젠더 특보도 네. 비서실장도 사전에 다 몰랐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이 고소된 사실이 유출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한 시민단체가 이 사안을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네. 그럼 조사단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검찰 지휘에 따라서 경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합동조사단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박 전 시장의 이 성추행 네. 의혹이라든가 또 이 고소사실 유출 의혹, 이걸 풀 중요한 열쇠가 그 휴대전화가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수사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박 전 시장의 박 시장의 휴대전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휴대 내용. 예, 그 안에 있는 연락했던 사람들, 예. 또 안에 전달됐던 내용들, 그런 혹시 것들, 사진이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 통해서 혐의 사실도 확인이 될 거고요. 예. 또 지금 얘기했다시피 유출이 됐으면 누가 유출을 했으며 또 누가 전달했으며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종 자체가 이 미국 아이폰 기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좀 알려져 있는데 아이폰 기종이 좀 한국 기종과 달라가지고 풀기가 좀 어려워요. 예. 특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혹시 비밀번호를 박원 시장만 알고 있다면 이게 푸는데 몇 달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이요? 예. 최근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풀었다고 하는데, 예. 검찰에서 풀었는데 예. 4, 5개월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시간이 더 듭니다. 오래 걸리겠군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켠에선 말이죠. 이걸 암호를 풀어도 이 포렌식 작업이 끝난다고 해도 주의 의혹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푼 다음에 포렌식을 해야 되거든요. 포렌식이 뭐냐면 삭제했던 정보를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아, 또 복구를 또 해야 되는 또 거군요. 휴대전화, 특히 아이폰은 포렌식에도 또 취약합니다. 시편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설사 그렇게 복구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 사망한 또 공소권 없은 사안으로 이 혐의가 종결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매치를 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는 지금 어렵고요. 조사단에서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